우주계의 푸른 행성으로 불리우는 지구. 지구는 신비로운 자연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만들어내는 힘에는 지구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의 힘도 있습니다. 무서운 돌개바람과 태풍, 폭우와 폭설, 번개와 같은 거대한 자연현상들은 다 지구의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이처럼 무섭고 파괴적인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반면에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지구를 푸른 행성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지구 대기의 구조와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 대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지구 대기라고 할 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와 함께 회전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그 지구 대기를 여러 층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바깥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대기층이 없다면 지구는 아마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생명도 물도 얼음도 없는 메마른 행성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겉면을 덮고 있는 대기층을 한 곳에 모으면 그 체적은 지구의 5%밖에 안 되지만 그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은 생명을 보호하는 층으로서 지구 겉면에서부터 약 10km 높이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구 대기의 역할에서 대륙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륙권은 대기 질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증기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들은 모두 대륙권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대륙권을 단순히 공기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양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기의 바다 아래에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륙권에서는 자체의 소용돌이도 일어나고 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돌개바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돌개바람은 시간당 300km의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바람입니다. 대륙권은 또한 바다처럼 파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오스트랄리아 상공에 나타난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권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의 두께는 2km나 됩니다. 대륙권에서는 바다에서처럼 파도 타기 기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대륙권에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다에서처럼 자유롭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륙권의 공기 흐름 덕분인 것입니다. 대륙권의 공기 흐름, 즉 바람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을 지구 표면 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모래바위들의 모양은 대륙권의 공기 흐름이 남긴 곳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일으키는 파도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과 같은 액체가 아니라 바람이 만들어낸 조각품인 것입니다. 모래바위 위에 새겨진 파도 모양들은 마치도 조각가들이 새겨놓은 것처럼 정교합니다. 모래바위 위의 이 파도 모양은 수천 년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의 지형도 바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지형의 모양은 바람 방향이 한 방향으로 세차게 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륙권의 바람이 만들어낸 특이한 지형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많은 양의 광물 입자들을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의 아마조나스 강 유역의 강물임지대로 날아갑니다. 대륙권의 바람에 의해 해마다 사하라 사막에서 아마조나스까지 4천만 톤의 소금과 광물질들이 운반된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오는 광물질들은
아마조나스 강 유역의 강우림 지대를 더욱 무성하게 해주는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대기는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대기가 지구에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날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날씨의 변화는 태양의 열에 의한 공기 흐름에 의해 일어납니다. 미세한 바람이나 사나운 폭풍이나 모두 대기 속에서의 열의 이동과 관련됩니다. 이 위성 자료는 석 달 동안의 날씨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태양의 열은 바다에서 물을 증발시켜 구름이 형성되게 합니다. 육지와 바다, 빙하의 호상작용으로 대기가 일으키는 날씨의 변화는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어느 한 마을입니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폭우가 쏟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으로 폭우의 발생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오곤 합니다. 이 사람은 폭우를 연구하는 짐 에디스입니다. 그는 폭우의 발생 원인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여기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폭우를 연구하기엔 아주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선 아마조나스 분지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다 여기로 흘러듭니다. 남극으로부터는 또 찬 공기가 흘러들지요. 이 두 공기가 서로 충돌할 땐 요란한 우레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폭우를 형성하는 겁니다. 결국 폭우가 형성되는 기본 요인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충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거대한 폭우가 형성되게 하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조나스 분지의 덥고 습한 공기가 남극의 찬 공기와 부딪힙니다. 이때 더운 공기가 높은 산 지형으로 해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찬 공기와 서로 섞이게 되죠. 결국 빗구름만 크게 형성됩니다. 번개는 빗구름 안에 있는 공기 알갱이들의 운동에 의해 생겨납니다. 빗구름 속에서 덥고 습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방울들은 얼게 됩니다. 이때 일부는 작은 얼음덩어리로 되고 일부는 큰 얼음덩어리로 되는데 서로 다른 이 두 얼음덩어리들이 충돌하면서 번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음덩어리들의 충돌 시 거대한 전기마당이 형성되는데 이 전기마당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면서 그 세기는 더욱 강해집니다. 대륙권 속에서 일어나는 번개는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번개를 일명 요종이라고 하는데 이 번개는 75km의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번개는 성층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사들은 지금으로부터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이르는 고생대에 지구 대기가 거의 오늘과 같은 성분을 가지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갓 형성되었을 때 지구의 표면은 화산으로 뒤덮여 있었고 화산 분화구들에서는 거대한 양의 가스가 분출했습니다. 이 가스가 지구의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긴 대기는 지금의 대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대기 속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수증기가 혼합되어 생긴 독성이 있는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사람이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는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